안 돼. 멈춰. 제발 멈추라고. 이럴 리가 없어. 내 평생의 업적이 저 미개한 동방의 장난감 하나에 무너질 리 없단 말이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을 모니터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들이 제 자존심처럼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마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최고급 실크 넥타이는 풀어헤쳐진 채 땀에 젖어 몸을 조여옵니다. 제 손등은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인류 미래의 심장이라 불리던 브뤼셀 통제센터는 이제 붉은 비명이 고막을 지식여 놓는 디지털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치직거리는 무전기 소리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진이 오열하며 바닥을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든 한국 기술진이 나타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도 그들은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더군요. 마치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버를 응시합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2주가 걸린다고 장담했던 복구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단 180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40년 경력이 단 30초 만에 부정당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직전입니다. 저기 저 사람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괴물입니까? 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끝입니다. 전부. 완전히.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저 비닐봉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 이름은 요한입니다. 아마 건축이나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제 이름을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유럽연합의 도시계획을 진두지휘하며 이 분야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사람입니다. 파리와 베를린, 런던의 심장부가 제 손끝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펜을 한번 휘두르면 수조 원의 예산이 움직이고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제 한마디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세종시라는 곳을 시찰하러 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가관이더군요. 역사도 없고 깊이도 없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쌓아 올린 모습이라니. 한국인들은 그 조잡한 도시 설계 위에 AI 행정 시스템이니 스마트 시티니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놓고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제 눈에는 그저 아이들이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 블록처럼 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관계자들이 열띤 목소리로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했지만 저는 그들을 병풍 취급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지적 선민의식은 이미 머리끝까지 차 있었거든요. 미개한 노가다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에서 무슨 미래, 도시를 논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참다 못해 그들의 말을 끊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낙천적이군요. 이런 장난감 같은 시스템을 두고 미래 도시라고 부르다니요. 이건 인류의 지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 40년 경력을 걸고 장담하죠. 세종시는 5년 안에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여기 제 명함 보이시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제가 다음에 왔을 때 여러분 앞에서 이 명함을 직접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만한 독서를 내뱉으며 그들이 건네는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한국의 기술력을 비웃었죠. 하지만 그 와인이 제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장난감 같은 시스템이 제 목숨줄을 쥐게 될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오만이 불러온 파멸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고요를 찢는 스마트폰의 날카로운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재난 상황을 알리는 붉은 메시지가 가득했죠. 불길한 예감은 단 1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멈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이 터널 한복판에서 멈춰섰고 베를린의 상수도 펌프는 과부하로 인해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우리 독일제 시스템은 완벽했어.
지멘스의 코드는 무결점이란 말이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고 브뤼셀 통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제가 평생 쌓아온 공학적 상식이 처참히 박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재앙, 아니 종말이었습니다. 센터 문을 열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섭씨 95도까지 치솟은 열기에 메인보드가 타들어가며 내뱉는 죽음의 향기였죠. 서버실 바닥에는 터져나온 냉각수가 마치 기계의 피처럼 붉은 경보등에 반사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익 소리를 내며 살점이 타들어 가듯 전선들이 스파크를 튀기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벽을 치며 울부짖고 있더군요. 그들의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제 고막을 지식여 놓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은 원인 불명의 AI 충돌로 완전히 마비되었고 우리가 자랑하던 중앙 제어 권한은 이미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장비들이 뜨겁게 달아올라 숨을 헐떡이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전광판에 뜨는 오류 코드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40년 인생이 제가 그토록 신봉했던 유럽의 기술력이 단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리적인 공포가 제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갇힌 수천만 명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독일 지멘스 인프라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모국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그들이라면 이 지옥을 끝내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형제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의 통보였습니다. 의장님,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천재지변급의 재앙이에요. 우리 엔지니어들을 투입하려면 복구비로 500억 유로를 선입금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복구에는 최소 2주는 걸릴 겁니다. 500억 유로? 2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파리가 어둠에 잠기고 사람들이 지하철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조국이, 우리 형제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겠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세요. 유럽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겁니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의장님, 동맹도 결국 비즈니스입니다. 선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건 신이 와도 복구에 1년은 걸릴 일입니다. 우리가 2주로 단축해드리는 거예요. 싫으면 관두시죠.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제 머릿속도 함께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믿었던 경쟁자이자 동반자였던 그들이 제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유럽 전체의 운명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려는 그 추악한 민낯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1년. 그들이 장담한 복구 시간 1년. 그 시간이면 유럽은 이미 석기 시대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경제는 파탄나고 도시는 폐허가 되겠죠. 지멘스의 그 오만한 CEO는 마치 전능한 신이라도 된 양우리의 파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놈들이 모여서 한다는 짓이 고작 비극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라니. 제 인생을 바쳐온 이 바닥이 이토록 더럽고 무력했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지멘스가 안 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넋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제센터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세종시에서 제가 그토록 모욕했던 한국기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
한 팀장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나 볼 법한 낡은 편의점 비닐봉지를 달랑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미개한 것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나타난 거야?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조롱하러 온 건가 싶어 분노가 치밀었죠. 독일의 지멘스조차 1년이 걸린다는 재앙 앞에 다 떨어진 가방을 메고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제 영역을 침범하는 불쾌한 침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독서를 내뱉으려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이 비닐봉지 속에서 꺼낸 물건을 보고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꺼낸 건 먼지가 잔뜩 묻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USB 하나였습니다. 이거요? 세종시에서 쓰던 범용 백신 USB입니다. 아, 못 믿으시겠으면 관두세요. 저희는 5분 뒤 비행기라 바로 가봐야 하거든요.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사정하는 기색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할 일 없으면 가겠다는 식의 통보형 태도에 제 애간장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멘스는 우리를 버렸고 도시는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굴욕감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 장난감 같은 걸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한국 팀장은 무심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기술 특허 전부를 당신에게 넘긴다는 각서입니다. 여기 사인하시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복구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십시오. 제 자충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무능함을 증명해주마. 저 하찮은 USB로 유럽의 심장을 살리겠다고. 저는 도끼를 품고 생중계를 수락했습니다. 한국이 망신당하는 꼴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가장 처절한 패배의 기록이 될 줄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고막을 때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눈동자가 중계 화면에 꽂혔습니다. 저는 도끼를 품고 지켜봤습니다. 저 한국인들이 가져온 낡은 USB가 포트에 꽂히는 순간 그들의 무능함이 천하에 드러나길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 오만한 기대는 단 1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제 입에서 경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USB를 꽂자마자 미친 듯이 치솟던 서버실의 온도가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푸른색 정상 신호를 내뿜더군요. 지멘스가 1년은 걸린다고 장담했던 그 복잡한 논리 오류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매듭을 풀 듯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분. 정확히 180초였습니다. 암흑에 잠겼던 파리의 에펠탑이 다시 불을 밝히고 멈춰섰던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마법입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속도였어요. 독일의 슈퍼컴퓨터 수천 대가 달라붙어도 해결 못한 문제를 저들은 이름도 없는 작은 칩 하나로 해결한 겁니다. 이 수치는 조작되었습니다. 당장 저 한국인들을 체포하세요.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40년 인생이 유럽의 자부심이 단 3분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직접 제 최신형 노트북을 메인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한국이 가짜 데이터를 뿌리고 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그토록 신뢰하던 독일제 정밀 진단 도구가 화면에 띄운 글자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완벽. 모든 시스템이 이전보다 더 최적화된 상태로 복구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노트북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니, 제 영혼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킹도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초월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폭주하는 한국의 시스템 수치들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세종시의 기술은 이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푸른색 코드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아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보낸 구원자였습니다. 지옥 같던 경보음이 멈추고 찾아온 정적은 오히려 공포스러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센터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 세계를 구한 한국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을 다루던 그 손으로 그는 낡은 의자에 걸터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옆에는 꼬깃꼬깃해진 믹스커피 봉지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는 수백 달러짜리 스테이크를 썰며 그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제 오만한 자존심을 세우느라 도시가 죽어가는 것은 외면한 채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를 비웃었죠. 그런데 저들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믹스커피 한 잔에 몸을 녹이며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돕는 겁니까? 제가 당신들을 그토록 모욕하고 비웃었는데 도대체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구한 거죠? 한국 팀장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 국물을 마시더니 저를 보며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믹스커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의장님, 우리는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를 고치러 온 거죠. 기술은 사람을 이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가 제 40년 공학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유럽의 기술은 권위와 돈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만 한국인들의 기술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심장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추악한 전문가였다는 것을요.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왜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뒷모습을 보며 제가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 참회하고 또 참회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어 인간에 대한 예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복구 소식은 빛보다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와 CNN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세종시 시스템의 위력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죠. 유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모든 표준은 한국이다. 머리 기사들이 제 눈을 때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반면 우리를 배신했던 이들의 파멸은 처절했습니다. 지멘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24%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하며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독일 본사 앞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 달걀과 오물을 던지며 비양심적인 기업의 퇴진을 외쳤죠. 텔레비전 화면 속 지멘스의 CEO는 넥타이가 잡힌 채 성난 군중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문회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퇴를 발표했지만 이미 전 세계의 신뢰를 잃은 뒤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럽 연합 내의 모든 스마트 시티 계약은 즉각 파기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앞다투어 한국으로 전용기를 띄우기 시작했죠. 한국 대사관 앞에는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는 외교관들의 차량이 끝도 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의 정치인들이 이제는 제발 세종시의 기술을 전수해달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함보다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권위로 쌓아 올린 성은 위기 앞에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만든 기술은 재난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요. 이제 거리는 한국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독일제나 미국제 시스템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가진 따뜻함과 신속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는 이제 한국의 논리 구조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5만이 무너진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의와 진심이 탐욕을 이겨낸 완벽한 창교육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집무실 가장 높은 곳에는 제 조국의 국기도 유럽연합의 깃발도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당신이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느냐고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제 생애 가장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저는 평생 기술이 인류의 정점이며 차가운 코드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미래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한국어를 공부하고 세종시의 시스템을 전 유럽에 전파하는 홍보대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40년 경력을 걸고 장담했던 그 오만한 명함은 이미 오래전에 한국 팀장 앞에서 사죄하며 씹어먹었습니다. 전혀 쓰지 않더군요. 오히려 달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도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엔진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한국인의 정신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스승이자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이정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경이로운 기술과 정신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으로 한국의 위엄을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